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고래자원 보존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면서 고래고기 유통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전체적인 고래고기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래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울산 지역 상인들은 이번 규정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고래고기는 어망에 걸리거나 해안가로 떠밀려와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축소됩니다. 그간 유통이 가능했던 좌초하고 표류해 죽은 고래는 앞으로 연구용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해경 판단에 따라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 포획 고래도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고래는 어망에 걸려 죽은 혼액고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다수의 고래고기 판매업자들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고래의 대다수가 혼액고래인 만큼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초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혼액이에요. 그물에 걸린 고기.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이 법 개정을 가지고. 실제로 지난 3년간 방어진 위판장에서 유통된 고래 48마리 모두 혼액된 사례였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고래고기는 법 개정의 여파보단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들면서 이미 외면받고 있습니다. 장생포 거리에 늘어서 있던 17곳의 고래고기 가게 가운데 이미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래고기를 두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진 데다 공급까지 귀해지며 손님이 끊긴 영향입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의 일부 유통업자들은 오히려 건전한 유통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3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일 검사 수 대비 금일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확진 비율이 지난달 19일에는 2.48까지 치솟았고 지난 6일에도 2.41을 기록했지만 지난 11일에는 0.42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기관별 추천이 완료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센터장을, 위원추천위원회는 유윤군 전 울주경찰서장과 오문환 울산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으며 교육감은 성군희 변호사, 울산시의회는 이종영 변호사와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울산시장은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추천했습니다. 7명 중 남성은 5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됐으며 울산시는 결격 사유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이달 중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울산시의회에 배정된 자치경찰위원을 자당 추천 인사로만 인선을 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어제 박병석 시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해야 하는데도 민주당 추천 인사로만 강행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확대 의장단 표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의장으로서 중재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10일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였지만 국민의힘 안수일 부의장은 표결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참석자들로만 표결이 진행돼 2명이 추천됐습니다. 울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모든 양돈 농장에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와 흑돼지 등 모든 양돈 농장은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방사 사육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축산업 관련 농업인 1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송철호 시장은 축산업이 농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즉시 조치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협의하는 등 축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유니스트 발전재단이 어제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유니스트 발전재단의 초대이사장은 이용훈 총장이 맡았으며 이준호 덕산 하이메탈 회장과 이윤철 금양산업개발 회장, 신현석 유니스트 교수 등 9명이 초대 임원으로 추대됐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대학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 기금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월 중 설립 등기를 마치고 1호 사업인 유니스트 후원의 집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만에 한 번 필 정도로 보기 어려운 대나무꽃이 울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보기 힘든 광경이라 신비의 꽃으로도 불리는데요. 대나무꽃이 활짝 핀 현장을 구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산 한쪽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대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합니다. 일반적인 꽃과는 달리 향이 없고 얼핏 보기엔 억새나 보리이삭 같지만 대나무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 마을 대나무에서 꽃이 핀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80년 살고 대나무 꽃 피다 그런 거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처음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꽃 핀다. 대나무가 오래되면 꽃 핀다. 60년 되면 꽃 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어 신비의 꽃으로 불리는데 마을 주민들도 처음 본 광경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좀 죽은 나무 멘트로 그렇더라고. 다시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보이더라고. 그 내가 77년 살아도 처음 본다고. 처음 봤다고 진짜. 대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60년에서 100년, 120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핀다는 그런 주기설이 있을 수가 있고 특정한 영양분 자체가 결핍이 되어서 그렇게 개화를 한다는 영양설 그리고 다양한 병해충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꽃을 피운 뒤에는 대부분 말라 죽습니다. 이 때문에 대나무 꽃을 흉조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동안 한 번 보기도 어려워 희망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같은 땐 희망과 행운의 상징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1분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대전,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1분기 소매 판매가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재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울산의 백화점 판매액은 1년 전보다 18.3%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5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한편 지난달 고용률은 57.4%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5년 반 만에 국내외 시장에서 5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9일까지 국내 37만 8,999대,
해외 12만 1,192대 등 50만 19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국내 최초 고급차 브랜드로 출범한 후 5년 반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차종별로는 대표 세단 G80이 25만 6,056대로 가장 많이 팔려 제네시스 브랜드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울산시는 제15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맞아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현대차 임만규 상무와 울산 테크노파크 안성규 책임연구원, 손흥성 유니스트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원 유대승 실장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울산 테크노파크 이현석 연구원과 현대모비스 정도희 울산 공장장 등 10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2007년부터 해마다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습니다.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산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청 본관 로비와 햇빛광장에 관련 모형 전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본관 로비에는 동해가스전 플랫폼과 부유식 라이다 모형 전시와 함께 발전단지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햇빛광장에는 부유식 라이다와 표면 공급식 혼합가스 잠수 장비, 수소 선박과 이동식 수소 충전소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 전시물들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회 현장에서 선보인 전시물들입니다. 실내 전시는 6월 4일까지, 실외 전시는 5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할머니 선생님들은 독서교사로 변신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퀴즈와 전통놀이까지 함께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선 세대를 이어주는 교육 현장, 박정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 양지초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생활 쓰레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 등을 다룬 동화 구연 수업이 한창입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할머니 교사. 환경 문제에 대해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퀴즈와 전통놀이까지 하며 수업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니까 더 재밌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수업을 안 하니까 뭔가 책만 읽고 이렇게 놀이도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동화구연 수업에 나서는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은 모두 11명. 지난해 평생교육기관에서 동화구연 기본 강좌를 이수하고 올해부터 정식 수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자 또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손자 손녀를 책 읽어주는 마음으로 보람도 느끼고 아이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머니들은 올해 강북 지역 21개 초등학교 62학급을 돌며 독서교육 봉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 단절되기 쉬운 조선 세대를 연결하고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독서교육 사업으로 학생 독서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청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머니들의 독서교육. 조선 세대를 이어주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시민단체인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 어제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성 서문지와 남문지 사이 구간 정비를 위해 예산을 반영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석축이 뒤틀리는 등 훼손이 되고 있고 폐가와 자풀이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서명을 받은 결과 2,2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서명지와 함께 병영성 주변 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차례 부결됐던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관련 조례가 울주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울주군 지역 노사공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공감센터는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노사상생기금 운영 등을 하게 됩니다. 앞서 해당 상임위는 노사공감센터 운영사업이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2차례 부결했었으며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 나눔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400가구에 건강음료, 즉석식품 등 기초생필품 지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장애인과 독거노인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조 운영비 수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비로 쓴 30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